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악성 림프종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전 시간에 림프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다면, 과연 이제 림프종을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진단은 반드시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CT나 펫을 찍으면 영상 검사 소견으로 림프종이 굉장히 의심이 된다, 림프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고요. 또 첫 번째 시간에서도 보신 것처럼 림프종이 한 가지 타입이 아니고 타입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 세부 타입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수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혈액암이다 보니까 이 골수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필요한 뭐 중추신경계를 침범할 수도 있는 위험도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요추천자라고 해서 등에서 뇌척수액을 뽑는 검사도 하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뭐 내시경이나 뭐 다른 검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아, 두 가지죠. 일단은 어떤 타입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독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타입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느리고 조용한 타입도 있으니까 그 림프종의 독한 정도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니까 진단이 꼭 필요한 거고, 또 그러한 림프종이 몸에 얼마나 있느냐, 아주 국소적이냐, 많이 퍼졌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병기죠. 그런 걸 목적으로 또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이제 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필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단이 이제 되는 경우들이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서 발병 빈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료를 받을 때, 치료 받기 전에 건강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잘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사실 뭐 다른 약물 치료, 뭐 림프종에 대한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독성들이 많이 좀 완화되기는 했지만, 다른 폐암이나 위암에서 쓰는 항암제에 비해서는 아직도 림프종에서 쓰는 항암제는 상당히 독하거든요. 그래서 면역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면역이 떨어지면은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나이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 훨씬 좀 취약할 수가 있고, 또 같은 연령대에서는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 또 다른 지병이 있는 분들이 훨씬 좀 취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림프종 환자에서의 검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림프종 진단받은 건 뭐 이해를 하겠는데 뭐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다 이런 이유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기는 보시다시피 몸에 이렇게 국소적이냐 또는 많이 퍼졌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횡격막이라고 해서 이제 폐에 있는 쪽하고 배에 있는 쪽을 이렇게 나누는 그 막이 있는데, 이거를 경계로 해서 한쪽에만 있으면 1기 내지는 2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양쪽의 림프절을 침범을 하면은 그럼 일단 최소한 3기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간이나 뼈나 골수를 침범하게 되면 4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다른 질환에 있어서는 4기라고 그러면은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상당히 좀 적고, 그리고 굉장히 좀 예후가 좀 안 좋고, 야 이거 4기면 말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과거에 비하면 이제 다른 질환도 4기에서도 이제 많이 좋아진 분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림프종은 4기라고 해서 말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진단 당시에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환자분들도 전신에 대한 항암 치료를 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가 됐을 때는 다 완치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1기나 2기에 비해서는 3기나 4기 환자들의 치료 성적이 일반적으로는 좀 못한 거는 사실이나, 절대로 다른 암의 4기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난 4기로 진단받으니까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이제 뭐 산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건강식품 한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계 결정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한 거고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예후란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림프종은 병기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예후를 이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 예후 지수란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지 아니면 혈액 검사상에 어떤 그 특정 물질이 많이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 활동 상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상태가 좀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병기, 그리고 또 림프절 말고 다른 데를 또 많이 침범한 데가 있는지, 이 5가지의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병기 3기냐 4기만 가지고 예후가 나쁠 거라고 지레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치료는 항암 치료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호치킨 림프종의 치료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항암 치료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방사선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호치킨 림프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비교적 국소적인 경우는 항암 치료하고 뭐 방사선 치료를 좀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항암 치료만 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갈수록 이제 방사선 치료는 조금 그 항암 치료의 효과가 좀 많이 좋아지면서 방사선 치료의 그 역할이 조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만 역시 이 2가지를 환자의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반응과 앞으로의 그 위험도에 맞게 적절하게 그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 얘기를 많이 이제 주위에서 들으셨을 텐데 그런 경우도 이제 이런 항암 치료만으로는 좀 뭔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로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치료법의 이 슬라이드는 이제 그 들어가는 항암제를 보여드리는 전문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약들이 들어가면 보통 3주 간격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 몸의 그 면역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날부터 한 8일 정도 들어갈 때부터 면역이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게 3주가 되기 때문에 3주 간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 그 백혈구 감소가 떨어지는 저 시기 때 막 고열이 나고 그래서 응급실로도 많이 오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 상황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미리 저렇게 백혈구가 떨어진 거를 좀 약화시키는 좀 그러니까 예방하는 그 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저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분들께서는 저 시기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떨어졌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식사 관리를 잘 하셔서 좀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그 나쁜 균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면역 저하식 권장식품과 주의식품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위생에 그 유념을 하시고 좀 절대 안정을 하시고 그러면 상당 부분은 좋아질 수 있는 그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때 굉장히 고용량을 들어가면은 암세포가 더 많이 죽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암세포도 죽지만 몸이 회복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적정한 용량만 3주가 되면은 딱 회복될 수 있는 용량만 저희가 약을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그 정도 용량에서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 암세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중에 암세포가 그 치료에 대해서 내성을 획득할 수도 있고 결국 그런 세포들이 나중에 재발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런 그 림프종 때문에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기본 개념 하에서 고용량으로 주고 대신에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자기 몸에 씨앗이 되는 줄기세포죠. 쉽게 얘기해서 혈액 줄기세포를 미리 뽑아서 냉동을 시켜놓고 고용량으로 항암제를 준 다음에 그 냉동시켰던 조혈모 세포를 녹여서 몸 안에 다시 넣어주면 그게 회복을 시켜준다는 그런 개념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식이라기보다는 항암제를 좀 굉장히 강력하게 맞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주 마음의 부담을 가질 만한 그런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 다 적용이 돼서 아주 활발하게 시행된 지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 대해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는 아니고 그 환자의 재발 위험도라든지 또 재발한 경우에
그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또 재발을 막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환자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혈액암 치료의 스탠다드 치료 중에 하나인데, 이건 역시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치료입니다. 근데 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제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경우인데, 아직까지 림프종에서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거는 교과서적으로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백혈병 환자들은 진단 후에 적절한 항암 치료를 마치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모든 치료를 마치는 게 하나의 표준 치료로 이제 정립이 됐지만, 림프종에서는 아직까지는 다소 실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치료 방법이고, 현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에 실패한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는 이제 뭐 표적 치료란 말은 이제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져서 환자분들께서도 림프종이라고 이제 진단되었다고 말씀드리면 표적 치료제를 좀 절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림프종에서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이제 많이 나왔고 이미 의료보험에 인정받는 소위 말하는 제도권에 들어온 치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약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의료보험이 돼서 실제 임상진료에 사용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료 성적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항원에 대해서 겨냥하는 항체들이 많이 나와서 쓰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추적을 할 것이냐. 환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모든 재발의 한 60-70%는 처음 1-2년 이내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중이 사실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교과서적으로 처음 1년간은 CT를 전신에 대해서 CT를 뭐 3개월마다 찍고, 그 다음 뭐 2년간은 뭐 6개월마다 찍고, 그 다음에는 뭐 1년마다 이렇게 교과서에 있었었는데, 이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쭉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정기적으로 CT를 찍은 경우와 그렇지 않고 증상이 있을 때 그때 검사를 하는 경우와 비교를 해봐도 최종적인 그런 그 치료 결과에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그렇게 정기적으로 딱딱 이렇게 계속 CT를 찍는 그런 거는 피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러나 사실 뭐 물론 이론은 그렇지만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해서 본인 스스로 또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가능하면 CT나 이런 걸 통해서 방사선 노출로 인한 그런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CT를 좀 찍거나 이런 것들 좀 줄여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도 계속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이런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지만 그래도 좀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앞으로는 완전히 바뀌겠지만 가능하면 검사는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으로 진료실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다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은 분들한테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건 이제 이른바 후기 합병증이라고 그러는데 뭐 폐렴도 올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항암제라는 그 약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몇 년 후에 또는 한 10여 년 후에 또 다른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그 항암 치료에 노출됐던 림프종 환자들이 일반적인 그런 한 번도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2차 암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암이 생길 확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같은 건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처럼 암으로 진단받으면 다 그냥 치료가 안 돼서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시대에는 2차 암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암에 대한 치료 성적이 좋아지면서 암 생존자가 굉장히 늘었단 말이죠. 이런 분들한테서 지금 새롭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2차 암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또는 환자분 가족분들께서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은,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한 뭐 5년, 6년 정도 지난, 그래서 이제 나는 다 이제 끝났다.
이제 뭐 림프종 치료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맹신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그 다음에 평생 다른 병은 절대 안 생긴다는 게 보장만 될 수 있다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안 뭐 불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조기 폐경이라든지 무월경, 불임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쓰는 림프종에 쓰는 항암 치료 방법으로 불임까지 오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그러나 타입에 따라서는 굉장히 독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불임이 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불임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자를 좀 모아놓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질병의 특성상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경우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내분비 기능이라든지 또 손발이 막 저리는 말초 신경병증도 올 수가 있고 그 외에 좀 몸이 좀 뭐 여러 가지로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적절하게 예방하고 또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면 대부분은 좀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림프종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